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실험실에 박준경 학생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뇌인지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박준경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다른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이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논문들은 우리가 리뷰했던 논문이니까 네. 아티클이었고 리서치 아티클이어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무엇을 발견한 걸 논문으로 냈던 내용들을 우리가 리뷰를 했는데 이건 논문 자체가 리뷰 논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뭘 리뷰한 논문인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크리스퍼 편집 기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크리스퍼 편집 기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제 리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퍼 캐스9, 크리스퍼 기술이 유전자 가위라는 이름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상당히 이제 잘 알려진 기술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우리 유전자가 세포 안에, 핵 안에, 염색체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사실 접근해서 뭔가 얘를 조작해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크리스퍼라는 기술에 의해서 우리 유전자를 우리 마음대로 좀 더 조작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네. 그래서 이게 이 바이올로지에 뭔가 새 장을 열 거다.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벨상도 탔어요. 이 연구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뇌과학 논문을 다루고 있지만 뇌과학에서도 뇌라는 것들도 결국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안에는 유전자들에 의해서 단백질이며 세포들이 다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크리스퍼에 대한 리뷰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크리스퍼 편집 기술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건 크리스퍼란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퍼 편집 기술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한계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개발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이제 크리스퍼 관련된 기술은 이제 2020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분의 이제 여성 과학자 엠마디엘 샤르팡티에와 이제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님께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처음으로 DNA 이중 가닥을 원하는 위치에 있는 DNA 이중 가닥을 자르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과가 옆에 있는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first author가 마틴 쥐넥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이제 corresponding author가 이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 제일 뒤에 있는 이 논문의 corresponding author 두 분이고 네, 이 두 분이 맞습니다.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고 네. 이 연구의 또 주 연구자로서 연구했던 이 마틴 지넥이라는 분은 이번 리뷰 논문을 쓰신 거죠. 네, 네. 이 리뷰 논문의 corresponding corresponding author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캐스9 시스템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부터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논문은 이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획기적인 그런 발견을 하신 분의 랩에서 나온 논문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이제 크리스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리스퍼라고 하는 건 이제 줄임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Clusters of Regularly Interspace Palindromic Repeat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네,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제 주기적인 간격으로 분포하는 짧은 회문 구조의 반복 서열입니다. 여전히 너무 어렵죠? 네. 이제 크리스퍼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원액의 방어 기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세균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겠죠.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세균들을 관찰해 봤더니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단세포 동물 같은 거, 네. 박테리아 같은 거. 네. 우리도 여러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히나 이제 단세포 동물 같은 경우에 이 단세포 동물부터가 사실 생명체예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동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바이러스는 내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죠. 네.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침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 DNA나 RNA를 뿌려놓고 그걸 이 침투한 세포의 공장들로부터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세포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 바이러스를 침투해가지고 날 괴롭히는 걸 그 과정에서 사실 쓰이는 그 세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작인데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조각의 일부를 자르게 됩니다. 즉 바이러스 DNA 일부를 자르게 되는데 그 자른 조각을 어디에 넣는고 하니 보면 크리스퍼라고 하는 위치에 넣습니다. 아까 크리스퍼는 주기적 간격으로 분포하는 반복 서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피트, 반복 서열이 있고요. 까만 저 네.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게 리핏되는 서열인데 이게 주인 시커스인 거죠, 이게? 네, 캐스 맞습니다. 중.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스페이서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외부 DNA를 끼워 넣습니다. 그 날 침투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DNA.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건 외부 DNA를 저장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날 침투한 애들의 리스트. 네. 저놈은 내가 아는 놈이야. 네. 저번에 날 공격했던 바이러스지. 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진 시퀀스들을 이 리핏되는 서열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놓고 있는 게 크리스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크리스퍼를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카스나인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합체가 바이러스 DNA에 가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스9이라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일은 사실 이 단백질이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퍼 시퀀스에다가 나를 침투했던 바이러스 정보들을 넣어놓고 있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그 정보를 캐스9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 캐스9이 그 시퀀스를 들고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이제 침입한 바이러스들을 너 대보자 똑같은 거 네. 아닌가? 너는 침입한 그 나쁜 바이러스 아니야? 하고 캐스9은 이걸 불활성화 시키는. 네, 자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이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은 원래 원액의 방어 기작이었다. 그러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캐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의 역할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싱글 가이드 RNA, 즉 위치 추적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캐스9부터 살펴보면 캐스9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큰 단백질인데요. 말 그대로 유전자 가위의 역할을 해서 DNA 이중 가닥을 자르는 역할입니다. 이 크리스퍼는 지금 3세대 유전자 가위인데요. 1세대가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 2세대가 탈렌, 그리고 3세대가 크리스퍼입니다. 1, 2세대와 3세대의 차이점은 1, 2세대 때는 타겟 서열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끔 유전자 가위를 제작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이드 RNA만 타겟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카스9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설명한 거 딱 요 두 개만 설명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퍼 시스템, 요 앞쪽 보라색 시퀀스 이게 네. 자 우리 타겟이 어디야? 요렇게 생긴 애를 찾아라는 RNA 시퀀스고 네. 그다음에 이 노란 게 그 단백질, 캐스9 단백질 여기에는 사실 가위가 달려 있죠. 뉴클리에이즈겠죠. 네. 달려 있고. 근데 거기에 사실 하나 더 필요한 요소는 이 트랜스 액티베이팅 RNA 시퀀스가 루프 구조로 된 게 이게 붙어야 이 단백질에 얘가 붙어야 얘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요 루프 구조의 RNA랑 크리스퍼 RNA, 그 타겟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퍼 RNA가 하나의 구조로 쭉 연결되어 있는 네. 이렇게 생긴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액에서는 하나의 뉴클레이즈에 두 개의 듀얼 RNA 형태였다면 지금 크리스퍼 캐스9 편집 기술은 하나의 뉴클레이즈에 하나의 가이드 RNA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앞에 두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새롭게 조작을 해가지고 네. 얘네들을 야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좀 다르게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타겟 자르고자 하는 서열에는 팸이라고 하는 서열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팸 서열을 Cas9이 인식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Cas9이 이 타겟 DNA의 이중 가닥을 벌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 RNA를 거기 사이에다 넣어서 상보적으로 결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 저 NGG가 뭐예요? NGG가 이제 NGG가 그 염기인데요. N은 아무 염기나 가능하다. 그리고 G 구안인. 염기가 이제 핵산, 우리 DNA, RNA 같은 핵산 를 이루고 있는 핵산들이고, 그게 이제 AGTC 이렇게 네. 있는데 GG가 있고 앞에 N은 뭐 AGTC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네, 되고. 아무거나 들어가. 그래서 저 팸 서열을 Cas9이 팸 서열이 있으면 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막 돌아다니다가 DNA 보다 뭐야 이거 NGG가 있네. 일단 가서 보자. 그리고 검색하는 거예요. 네, 검사. 열어서 이제 네. 검사를 네.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이 팸 서열은 이제 Cas9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옆에 보시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Cas12a는 팸 서열이 TTTV입니다. 다른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겟 서열과 가이드 RNA가 일치를 하게 되면 Cas9의 뉴클레이즈 도메인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RUVC랑 이 HNH 여기가 이제 뉴클레이즈 도메인입니다. 가위, 실질적인 가위 부분. 네. 그래서 팸 서열로부터 앞쪽으로 3개 뉴클레오타이드 쪽에서 딱 자릅니다.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덮고 다시 갑니다. 그렇군요. 네. 팸 서열 때문에 열었지만 네. 네가 아니니? 미안? 하고 네. 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자르면 네. DNA가 이렇게 쭉 가다가 톡 자르면 이렇게 뚝 끊어져 있으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이제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네, 끊어졌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졌는 걸 이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nd joining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non-homologous end joining repair system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non-homologous니까 상보적이지 않은, 즉 상보적인 서열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nd joining, 끝만 연결합니다. 잘라놓은 걸 그대로 붙였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렸는데 이 끝을 다듬습니다. 살짝 다듬고 그냥 이어버립니다. 그러면 좀 짧아지겠네요, 한 네, 칸씩. 근데 이렇게 다듬을 때 이제 인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난다. 인델이란? 인델이란 insertion deletion. 즉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렸었는데 이거 붙일 때 여기다 뉴클리오타이드 넣어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네. 더 빼서 붙일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보시듯이 정교하지 않잖아요. 네. 빠르기야 빠르겠지만 사실 정교하게 유전자 편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다는 뜻은 최종 결론이 네. 어떤 시퀀스로 바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걸 넣거나 빼거나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Homology Directed Repair 시스템은 이제 옆에 시스템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Homology Directed Repair 시스템인데요. 줄여서 HDR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상보적인 서열을 이용한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그런 템플릿이 있다면 그 템플릿을 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상보적인 그 서열을 이용을 해서 바꾸게 됩니다. 즉, 항상 매번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자르고 여기 다듬고 마무리할 때 엔드 조이닝 할 때는 사실 정확히 어떤 시퀀스로 변성될지 알지 못하는데 네. 이 HDR 시스템을 쓰면 자른 다음에 여기다 넣을 거 딱 정해놓고 맞춰가지고 항상 그 시퀀스로 변하게 네.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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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시스템은 단점이 있는데 이제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분열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다. 네. 그 이유는 이 수선 관련된 효소들이 S기와 G2기에만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뉴런처럼 분열이 끝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HDR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S기와 G특이라는 건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어떤 단계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특정 단계에 있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이 없는 세포, 뇌세포는 대부분 그렇죠, 사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쓸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DNA 하나 딱 바꾼다고 해서 뭐 얼마나 바뀌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DNA 3개의 시퀀스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 개만 바뀌어도 아미노산이 바뀌고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면 단백질 자체가 순서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야 되는 단백질이 아예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으로 이제 자르기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유전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9뿐만 아니라 캐스9 후에 이제 다양한 뉴클레이즈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건 이제 캐스12A이라고 하는 뉴클레이즈입니다. 옆에 있는 캐스9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캐스 시리즈가 있는 네, 거네요. 캐스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가이드 RNA가 크리스퍼 RNA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는 네. 트레이스 RNA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 시스템은 크리스퍼 RNA로만 가이드 RNA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트레이스 RNA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다 크리스퍼 그래요? RNA입니다. 네, 그래서 간편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캐스12A에 있는 뉴클레이즈도 RUVC 하나의 도메인만 들어있어서 조금 느립니다. 자르는데. 가위가 캐스9는 두 쪽 있는 게 한쪽만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캐스9은 RUVC랑 HNH 이렇게 두 개의 도메인이 있었던 반면에 캐스12A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린 거죠. 하나 자르고 또 가서 잘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느린 대신에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 카스 시리즈, 그 뉴클리에이즈 시리즈에 따라서 작용 기장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가이드 RNA 시퀀스가 얼마나 크냐 작냐 뭐 별 차이 있을까 하는데 차이가 있죠 사실. 네. 우리가 얘네들을 세포에 집어넣어가지고 발현시킬 때 이게 크면 클수록 또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으로 자르는 것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원하는 유전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러한 편집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기술들에는 이제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이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오프 타겟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프 타겟 효과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DNA에 가서 달라붙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를 수도 있겠죠. 즉 원치 않는 결과. 잘못 자르는 거군요. 네. 딱 이 시퀀스, 가이드 RNA에 적혀 있는 그 시퀀스를 찾아서 잘라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자르는 경우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뉴클레이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가이드 RNA도 이제 변형을 시켜서 더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타겟팅의 범위입니다. 이건 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캐스9 시스템은 이제 팸 서열이 NGG라고 말씀드렸는데요. N은 네. 아무 염기나 가능하고 뒤에 구한인 2개가 와야 됩니다. GG. 네, 그럼 확률적으로 살펴보자면 G가 올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또 G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16분의 1이잖아요. 그럼 16개의 뉴클레오타이드마다 NGG라는 팸 서열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 16개 뒤에 확인하고 벌리고 결합해보고 또 가서 하고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캐스12A는 팸 서열이 TTTV입니다. V는 T 빼고 다 가능한 염기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또 타겟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겠죠. T가 3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가서 자를 수 있으니까. 확률이 훨씬 드물게 생기는 거고. 네. 근데 NGG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자주 검사를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지고 네. 더 이 팸 시퀀스가 길고 특정할수록 더 여기저기 가끔 네. 하게 돼서 효율이 좋긴 한데 놓치는 게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타겟 서열에 TTT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자르고 싶은 시퀀스가 있는데 이것을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으로 쓰려면
내가 딱 타겟하는 그 DNA 시퀀스 주변에 팸 시퀀스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더 특이한 걸 만들면 만들수록 팸 서열을 내가 원하는 타겟 주변에 그게 없을 가능성이 많다. 네.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캐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편집 결과를 내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뉴런은 이제 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HDR 시스템, 즉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이제 수선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베이스 에디팅이나 프라임 에디팅과 같은 4세대의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4세대라는 건 여전히 캐스9 시스템을,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가 보네요.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더 많이 개량화됐고 이제 특이적으로 자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짝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마지막 단점 단점 하나 더. 네,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딜리버리, 전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전자 편집을 하고 싶은 건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러면 치료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려면 이걸 우리 몸으로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네. 대부분의 동물들 사실 이 캐스9 시스템을 다 몸에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새로 단백질도 만들도록 유전자를 이 캐스9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먼저 넣어줘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자르고 싶은 그 타겟 RNA에 맞는 가이드 RNA도 넣어줘야 되고, 네. 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제 동물 수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비보상에서는 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이제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제 바이럴 벡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AAV와 같은 이제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안으로 넣곤 합니다. 네. 근데 이 바이러스 시스템, 특히 AAV 같은 경우에는 면역원성이 낮아서 안전하고 전달 효율도 높지만 안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RNA와 캐스9을 다 넣어서 전달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할 수는 있지만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개발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AAV 바이러스 있고, 뭐 레이비즈, 또 뭐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또 HSV 바이러스도 있고, 렌티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벡터들을 쓸 수 있는데, 걔들 그 바이러스 벡터마다 성격이 다르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독성이 정해야 돼. 얘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AAV가 비교적 가장 안전한 바이러스로 그 검증이 돼가고 있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AAV 바이러스 안에는 되게 많은 유전자를 넣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캐스9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조금 집중받고 있는 기술은 이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기술과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입니다.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염기만 바꾸는 겁니다. 염기만 바꾼다. 네. 기존의 이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중 가닥을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잘못 잘랐을 때 그 위험성. 그냥 DNA 전체 시퀀스가 두 개로 분리되고 보니까 네. 엄청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게 것 보통 이제 잘리고 다시 다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죠?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복구 시스템이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잘 안 붙을 때도 있나 보네요, 그거. 붙지만 붙었을 때 만약에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위험성 자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염기만 바꾸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디아미네이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A가 있으면 A를 G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염기만을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포인트 뮤테이션, 점도름 변이를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그 시퀀스에서 내가 원하는 시퀀스로 싹
네. 교체만 하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임 에디터 이 방식은 조금 더 정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라임 에디팅 가이드 RNA라고 해서 페그 RNA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스 RNA, 카스 프로틴, 그리고 여기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제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프라임 에디팅, 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팸 서열을 인식하면, 캐스9이 팸 서열을 인식하면 DNA 이중 가닥을 벌리겠죠. 그렇게 벌리면 이제 페그 RNA가 타겟과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겟 DNA와 상보적인 그 반대편 가닥을 카스9이 자릅니다. 한 가닥만 자릅니다. 네. 그러면 이 가닥이 노출이 됐겠죠. 이게 페그 RNA의 맞은편 끝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페그 RNA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고 네네네. 길게 생겼는데 한쪽 부분은 타겟 DNA와 가서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끝은 이제 잘린 DNA와 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템플릿이 있다면 이 페그 RNA의 이 뒤쪽 부분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합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잊게 됩니다. 돌려놓는 거예요. 네, 다시 돌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한 가닥만 자르고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넣어서 편집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특히 프라임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랜덤하게 바뀌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네, 이 내가 디자인한 시퀀스로 삽입을 새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네.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미노산 시퀀스에 맞는 이제 DNA 시퀀스를 디자인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프로틴을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단백질의 형태로 뭔가 바꿔볼 수 있는 네.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또 되게 훌륭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이런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획기적이냐면 뉴런과 같은 이제 분열이 끝난 세포들은 상보적인 서열로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열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그 수선 기작을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서열만을 넣을 수 있다, 편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면 미래에는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건 어떤 기술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특이적이고 정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분열하지 않는 세포를 교정을 하는 거, 편집을 하는 거, 그리고 긴 서열을 편집하고 싶을 때 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과 같이.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 숙주에 있는 그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렇죠. 미래에는 이 DNA 폴리머도 따로 특이적인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특이적으로 편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라는 건 DNA 합성하는 효소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는 DNA를 복제해가지고 새 걸 만들어야 되니까 DNA 폴리머레이즈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활성화 안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DNA 폴리머레이즈를 같이 넣어줘 버리자 네. 이런 건데 좀 우려가 되네요. 근데 그거는 DNA 폴리머레이즈 자체가 또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이적으로 여기에서만 작동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존, 레트로 트랜스포존, 이동하는 그 네. DNA죠. 이런 것들과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더 긴 서열을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라고 불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긴 게 있으면 딱 한 부분만 살짝 잘라내고 고기를 살짝 바꾸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시퀀스로 싹 바꿔놓고 싶다. 네. 이게 사실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면 네. 뭐 키네라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걸로.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AI를 이용해서 뭐 뉴클레이즈라든지 가이드 R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안정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의 그림에 대해서 뭐가 되게 클리어하지는 않네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 또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제약, 그러니까 그 치료약이 네. 또 인증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생활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바꾸고 변형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많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그 다음에 이걸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네. 그 전달체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RNA를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냥 저 DNA 시퀀스랑 똑같이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희한하게 효율적으로 잘 잘리는 부분이 있고 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상하게 변형되는 것들도 있고 그걸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AI 같은 분석 기법을 통해서 그걸 더 안정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네.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퍼 캐스9을 비롯한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면 뇌의 특정 영역에서 특정 셀들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있는데 뭐 리셉터 단백질이든 아니면 뭐 라이건들을 만드는 단백질, 펩타이드 단백질이든 얘네들을 없애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크리스퍼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거기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다 거기에 있는 단백질들만 없애지게 그래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관찰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크리스퍼 캐스9에 관련된 리뷰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배워봤습니다. 네. 네,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들이 많이 또 개발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되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